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아니? 왜 그렇게 해요?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와. 그리고 저 쉬는 시간에 우리 PD가 책걸상만 들으시는 분들은 써니가 누군지 알겠냐? 저 여자는 누구냐? 너무 소개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써니 본인 소개 한번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의 사실문 이혜성 기자입니다. 예전에 한번 갑자기 끌려 들어와가지고 책 처방에 한번 출연한 적이 책걸상 책 처방에 출연하신 경력 있고요. 그리고 이 나는 의사다 애청자들에게는 의료요정 써니로 그렇죠. 이제 유명한 진짜 이 방송의 달인이시죠. 근데 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JYP 아까 우리 책걸상이라고 했는데 똑바로 해주세요. 나는 의사다예요. 책걸상이에요. 나는 의사다 JYP예요. 책걸상의 JYP예요. 지금 나는 의사다 지분이 한 10%밖에 없는데 여기. 왜냐면 책걸상 둘 다 내가 만드는 건데. 책걸상에서 JYP 팬들이 또 많거든. 찐팬. 뭐야? 지금 팬 관리하시는 중이십니까? 사랑합니다 나오고 난리 아니야. 진짜요? 댓글 게시판 가보면. 우리 구독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해주니까 나는 구독자는. 약간 나이사 그 게시판에서는 JYP 좋아한다 그러면은 쟤는 뭐야? 뭐 이런 분위기잖아. 제가 나는 의사다 하고 책걸상을 둘 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말이죠. 나는 의사다를 보시는 분들이 숫자는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나한테 보내는 애정에 합하고 훨씬 적은 숫자지만 책걸상 들으시는 분들이 나한테 보내는 애정의 합은 비슷해. 그래, 딱 속내 나왔잖아. 그래서 둘 다 애정합니다. 둘 다 애정한다. 그리고 심지어 책걸상 오픈 모임에서는 생일 케이크도 해줬잖아. 생일 이벤트도 해줬잖아요. 자, 그런 얘기 그만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무거운 얘기하는데 너무 가볍게 시작했는데 너무 무거우면 너무 무거워요. 그렇죠. 다들 너무 마음 무거우실까 봐서 저희가 일부러 약간 액센트를 좀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김호수 교수님 치매 전문가 모시고 치매에 관해서 책을 쓴 정신과 의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순간이 내가 너무 잘 아는 병에 내가 걸리거나 우리 가족이 걸리는 일을 진짜 걱정합니다.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앞으로 벌어질 그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떠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김호수 교수님도 문득 약간 걱정되거나 두려울 때가 있으시죠? 어떤 면에서요? 아니 이런 상황, 케어와 같은 상황이 나한테 혹시 닥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매일 환자를 보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 일들이 워낙에 저는 이제 계속 보니까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 처음엔 그렇잖아요. 나는 예외겠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나는 예외가 아니라 이런 삶을 받아들일 만큼 빨리 성숙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요즘 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이 책이 제일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유난히 더 이 저자가 본인이 다 뒤집어 쓰고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오랫동안. 저는 김호수 교수님께 진짜 그거 질문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책 읽으면서도 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나뵈면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아셔 클라이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채감이든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이든 자기가 어쨌든 간에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대학 교수라는 신분이었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혼자서 이제 독박 간병을 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그걸 실천에 옮기잖아요. 그게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권할 만한 일입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환자에게도 그렇죠. 환자에게도 맞아요. 환자에게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보호자에게 안 좋다는 거는 쉽게 상상이 되는데 그렇죠, 환자에게 힘드니까. 안 좋은 건 뭡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내 마음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을 그래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고통의 현장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버틸 수만 있으면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책임을 가족이 다 지는 거가 환자한테 과연 더 좋은 건가?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각 단계별로 또는 증상별로 각 도움의 어떤 의료와 또는 어떤 복지 서비스의 어떤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공될 수 있는 여러 리소스를 이용하는 거가 환자한테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뭐
배가 아프면 내과에 가서 뭐 하고, 예, 뭐 피부가 안 좋으면 피부과 가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무슨 일반 의사나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다 하겠다. 그것보다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어떤 전문가를 찾으라는 뜻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네트워크랑 리소스를 이용하는 게, 심지어 친척까지 동원해서 그게 더 좋은 거죠. 혼자서 하면 혼자서 하는 그 고통이 사실은 환자의 고통이 가족한테 가듯이 가족의 고통이 또 환자한테도 전가되기 때문에 실제로 혼자 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처치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혼자서 가정에서 간병을 할 경우, 보호자가 독박 간병을 할 경우에 오히려 환자에게 꼭 제대로 되어야 되는 처치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 책은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고 또 뭐 대학 교수면서 전문가인데 치매 전문은 아니더라도 치매에 대해서 아는 사람으로서 하니까 독박을 쓰고 있는 이 모습들이 뭔가 아슬아슬하면서도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막 이어지는 영화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제가 보는 환자들한테 일어날 때 만약 어떤 보호자가 독박강변을 고집하면 실제로 환자들이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그때마다 필요한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막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뭐랑 엇물려 있냐면 단순히 내가 책임질게, 내가 힘들어도 내가 다 할게, 그런 자세가 꼭 나쁜 건 아닌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모든 걸 내가 통제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저자도 얘기하지만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거에 너무 매달린 건 아닌가 반성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부장 사회에서 특히 예를 들면 어머니가 치매가 오거나 그러면 장남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모든 거는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뭐 며느리들이 하기 싫으면 내가 하겠다. 실제로 열심히 잘 하지만 그분이 너무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 환자 입장에서 더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통제되고 뭐 이건 뭐가 좋으니까 뭐는 안 되고 여기서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니까 무조건 뭐 나랑 같이 1시간 운동해야 되고 뭐는 음식 안 좋다 그랬으니까 뭐 절대 라면은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간병도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고 그렇죠. 노하우가 네, 많이 맞아요. 필요해서 맞아요. 뭐 평소에 무슨 아는 게 많거나 뭐 학식이 높거나 아니면 환자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랑만으로 되는 게 네. 아니에요. 아니 뭐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산책시키고 뭐 먹여드리고 닦고 뭐 기타 등등 이 옷 갈아입히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체력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우리나라 말에도 무슨 질병에는 효자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긴병에는 효자 없다. 질병에는 효자 없다. 죄송합니다. 긴병에는 효자 없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실제로 이 아서 클라이먼도 그렇잖아요. 막 뭐 폭력이나 아니면은 뭐 심한 폭언까지 가진 않았지만은 자기도 막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어디선가 막 풀고 막 이 환자에게 아마 쏟아냈을 거예요. 이게 디테일하게 묘사는 안 되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대목들이 있는 걸 보면 네. 우리 김원수 교수가 그 시리즈로 찍은 치매 영상들 중에 11번인가 보면은 왜 그 가족들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그때 했던 것 같은데 방송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치매 환자나 가족들한테 도움될 만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김호수 교수의 치매 이야기 검색해가지고 그걸 좀 다 보는데도 뭐 한 시간이면 다 보지 않습니까? 짧게 짧은 거라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김 교수님께 말씀드린 게 이제 김 교수님께서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치매 환자들에게 진단을 내리고 또 가족들의 진료를 하고 가족들과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하버드 대학교 의사인 아서 클라이먼이 굉장히 울분에 차가지고 이 의사들이 환자나 가족에게 너무 무심하다. 너무 무심하다. 너무 기계적이고 병리학적으로만 대한다. 네, 그리고 공감을 보이는 것에 왜 그렇게 인색하냐. 그리고 이제 아서 클라이먼은 더 나아가서 이게 어쩌면 현대 의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치명적인 문제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확장을 하는데 이 현장에 계신 입장에서는 약간 좀 우리도 할 만큼 한다고 하는 좀 욱한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좀 공감이 되셨어요? 예. 둘 다 들었어요. 네. 이제 부끄럽고 공감이 되고 같이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이제 너무 이쪽으로만 몰아가면 고생하는 의료진들이 이렇게
욕만 먹을 것 같아서 좀 그렇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네. 두 가지 마음이 다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자한테 아니 알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아니 실제로 적당히 하시지. 실제로 그 의사들 있는 학회 같은 데 가서 이런 이야기 발표하면은 실제로 딱 그런 반응이 있다고 아스클라이만 본인도 이야기하잖아요. 네. 아니 뭐 아주 세게 비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런 비판이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게 한편에서는 꼭 그걸 의료 시스템의 문제이고 이렇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의료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의 서비스는 서비스의 그 질을 요구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으니까 더 높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더 많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데 의료는 이제 공공재니까 더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받으려면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낮추냐면 진단과 치료에서는 낮추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럼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이 돌봄과 간병의 어떤 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영리적인 목적에서 병원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간병에 신경을 못 쓴다기보다 의료의 공공재 특성이 갖고 있는 어떤 안타까움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좀 의사나 뭐 의대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공감하는 방법이라든지 돌봄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은 더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제 생각엔 우리가 이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전혀 안 배웠잖아요. 그런 거를 맞아요. 거의.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요즘은 좀 가르치는데 그 태어의 약간의 드라마, 휴먼 드라마 버전이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더라고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은 되게 환자들과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사들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잖아요. 사실 현실에는 없을 법한. 아니 그 정도 아니, 의사는 네. 현실에 많이 많이 있어요. 있죠. 네네. 그럼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네. 아니, 저희는 이제 정식과다 보니까 교육할 때 이제 그런 걸 자꾸 강조하고 많이 하고 특히 요즘 이제 아서 클라이만처럼 이 사회의학, 인문의학 이런 분과들이 이제 점점 커지고 의학교육과나 이런 데서 각 어떤 질병별 교육 말고 이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어떻게 공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좋은데 신랄하게 비판하고는 있지만 저자가 실제로 예를 들면 의료 아까 공공재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그 무한정 베풀 수 있는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의료가 한다고 해도 돌봄 서비스까지를 의료가 다 진짜 할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의사가 그러면 집에 가서 간병하는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저귀 같은 걸 어떻게 가는지까지도 전문가가 충고해주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데도 저자가 왜 이렇게 비판하나. 그거는 의사들이 그걸 안 해준다기보다는 아마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니까 그렇게 배웠을 텐데 모든 그런 돌봄 의료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통합을 주관하고 그걸 가이드해주고 또 환자들을 이해시키고 보호자들을 교육하고 하는 그 리더 역할은 의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의사가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바라만 봐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료 시간에 돌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내가 가정 방문해서 돌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돌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바라봐주고 물어주고 네. 네, 네. 거기에 한마디 코멘트를 주고 네, 예를 들어서 아서 클라이만한테 근데 지금 좋아하는 지금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내가 혼자 돌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근데 여기 뭐 같은 의사 선생님끼리 그렇지. 의사끼리 이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선생님 그건 정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내가 우리 가족이라면 다른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네. 사실 맞아요. 중요한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서 클라이만도 의사가 돌봄까지를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저자가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혼자서 다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하는 겁니까? 할 때 거기에 대한 시각과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야 거기에 충고를 하는데 네, 그냥 글쎄요. 이래버릴 수밖에 없는 의사들에 대한 비판인 전문가가 거죠. 글쎄요 그러면 글쎄요. 진짜 허무하겠다. 가이드를 해주길 바라는데 네, 그렇죠. 글쎄요. 어디로 갈지를 음. 알려주면 좋겠는데 네. 그냥 약만 처방하는 것 같고 이러면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그 그렇죠. 절벽을 느끼겠죠. 그래서 약간 글쎄요 하는 순간에 그건 네 프로블럼이지 이런 네, 식으로 네, 받아들일 것 그건 같아요. 아니야.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죠. 이런 네. 대답을 해버리면 네. 그렇죠. 거기에 뭔가 이렇게 그 터치를 해줄 수 있는 준비가 의료진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저자도 얘기하지만 질병, 일리스와 디지즈 구분하는 거에서 일리스가 갖고 있는 거는 이 환자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렇죠. 의미한다. 네. 그렇게 배우지 않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디지즈 엔티티, 그러니까 질환의 질병의 어떤 실체, 진단, 치료 여기에 대해서만 배우지 이 질환이 이 사람의 삶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가족을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거기에 유형들이 다르고 같은 질병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가이드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할 시간도 없고 배운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 전문가들은 간병과 돌봄이 너무 무심하다라는 네. 구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방금 그 김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사실은 야서 클라이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더 일리스 내러티브, 그러니까 질병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책은 우리나라에는 번역은 안 된 것 같은데 그 책 미국에서는 뭐 여러 의과대학에서 교재를 읽힌다고 그러더라고요. 번역이 꼭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책은요. 예. 그래서 내러티브라는 게 서사잖아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갖고 있는 꼭 어떤 뇌질환 같은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 당뇨 네. 이런 뻔한 것도 통풍 뭐 이런 네. 거. 제가 지금 본인이 본인이 요즘 알고 겪고 있는 그런 것도 단순히 뭐 요산 수치가 높아졌다, 네. 혈당 조절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혈당 조절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술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자기 통풍을 봐주는 의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너무 많으시군요. 무심하다. 아니요, 제 무심하다. 요산 네. 수치만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그런 거 김광준 교수가 봐주고 있는데 쭈니가 잘 봐주고 보고 있습니까? 잘 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김광준 네, 교수가 네, 보고 네. 있습니까? 근데 쭈니는 진짜 약간 공감형인데 그렇죠. 왜냐면은 그 이제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에 뭔가 병력에 치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좀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다. 사실은 이 조한이랑 똑같은 네, 거예요. 맞아요. 시야가 좁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쓰러지셨어. 그런데 단기 기억 상실증. 한 2시간 정도 선망에 오셔가지고 기억을 못 하시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쭈니랑 상담했더니 쭈니가 모시고 한번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쭈니를 주치의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사진도 찍고 막 검사를 받았는데 쭈니가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를 살살 녹여버리더라고요. 아니 치료를 해야지 녹이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돌봄. 진단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왜 안심을 하셔도 되는지. 지금 책걸상 쪽에서 듣고 계신 분들 쭈니는 쭈니가 도대체 누구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정말 오래 들으신 분들은 한 3년 전쯤에 한번 나오셨죠. 숨결이 바람될 때 편을 게스트로 하고 나오셨죠. 그때 나왔던 네. 분입니다. 네. 네. 나는 세브란스 병원 사다에서는 현재 노년내과 교수로 있는 네. 나는 사다에서 이제 쭈니로 세브란스 병원의 김광진 교수를 김광진 교수라고요. 나는 네, 의사다에서는 쭈니라는 그렇죠. 별명을 공감 능력 붙이는데 아주 뛰어난 좋은 의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교수님이 주치의시고 지금 현재 네. 갑자기 쭈니가 보고 싶네요. 네. 네. 정말 그 공감 능력은 뛰어난데 의학 말고 다른 거는 현저하게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나는 의사다에서는 의바라는 별명을 그래요? 갖고 있습니다. 의학만 아는 바보. 의바 쭈니라고 의학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네. 근데 김호수 교수님께 질문 남기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게시판 네. 글 보니까. 그러게요. 이게 저 치매 그 유튜브 쭉 찍어놓은 거에 올라온 질문인데 우리가 그동안 답을 못 드렸던 네, 좀 그런 거죠? 예. 네, 이게 바쁘신데 모셨으니까 좀 질문도 예, 예. 해결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달린 질문인데요. 질겜 유저 오더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치매인 것이 확실하다고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진짜로 저희 할머니는 귀신이 보이는 걸까요? 저희 할머니가 자꾸만 소파에서 귀신과 이야기하는지 아무도 없는데 누구랑 말을 주고받으면서 말하는지 알았다, 알겠습니다 라고 그러네요. 두 번째, 치매가 걸리면 집을 나가려고 하나요? 할머니가 잠도 없어서 저희 집에서 새벽에 계속 나가려고 하십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게 첫 번째 질문부터 귀신 보이는 거. 네. 그거 실제로 보이는 거일 가능성이 많고요.
보이면서 목소리까지 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치매의 증상인 건가요? 증상 중에 하나인데 네. 흔한 증상은 아니고 루이체 치매라는 데서는 좀 잘 생기는 증상이에요. 환시, 네, 환청. 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있으면 좀 보호자들이 당황하죠. 근데 이제 그 잘 치료하면 이제 가라앉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거 네. 헛것이니까 뭐 그러지 말라고 뭐 이러면서 실갱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안정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파킨슨병이 같이 치매랑 있을 때 네. 파킨슨 약을 쓰다 보면 이제 파킨슨 약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뇌 속에서 높이는데 도파민이 올라가게 되면 또 환시 이런 게 잘 생겨요. 네.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아, 그러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군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계속 되게끔 그냥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의사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가면 좋은데 네. 당사자한테 이제 그러지 마라, 뭐 그거 아니다, 헛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발 정신 차리셔라. 그건 안 이런 돼요. 거안 된다는 그럼 더 혹시- 악화될 수 있어서. 혹시 그런 의사 지금 누구랑 무슨 얘기했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건요? 그거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지는 네,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지금 누구랑 무슨 얘기했어라고 하면 환자한테 그 환시와 환청이 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네. 물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그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인정하는 쪽으로 그거 대화의 소재가 되면 그것들이 더 이제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될 수 있어서 그건 안 하는 게 좋고요. 약간 그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네? 그러면 그걸 그냥 현실을 확인하고 전문의를 찾아갔을 때 상담을 해서 예. 이걸 해결하는 예, 방법으로 예, 가야 예.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미 치매가 있는 분이었다면 그 진료를 하고 있을 테니까 진료할 때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치매 환자를 누구든지 간에 케어를 돌봄을 정말 잘 해드리는 경우하고 그냥 좀 이렇게 대충 방치하거나 뭐 이렇게 대충 돌보는 경우하고 그게 치매가 악화되는 진전되는 속도에도 영향을 혹시 줍니까? 완전히 주죠. 네, 많이 줘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게 이 뇌가 우리가 환경을 인식하고 하는 환경과 내 자신, 내 영혼과 인터페이스가 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환경적인 상황이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따라서 뇌의 건강은 길게 봤을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활동을 많이 하고 뭐 모임을 자주 하고 이런 것들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뭐 치매 경과를 늦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활동이라는 게 들여다보면 뭐 간단한 무슨 게임하고 뭐 간단한 퍼즐 풀고 이런 거 별거 노래 같이 부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활동을 5년 동안 계속 한 분이랑 집에서만 가만히 있었던 분이랑 비교하면 5년 후에는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어찌됐든 뇌에 계속 자극을 줄 수 있는 활동은 그렇죠. 지속하는 게 예, 좋군요. 예. 두 그리고 번째 편안한 감정.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질문이 새벽에 나가시는 거. 네. 이 증상이 좀 흔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돌아다니시고. 맞아요. 예.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네. 새벽 아니라 그냥 문 열려 있으면 낮에도 낮에도 그렇죠. 그럴 수 낮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치매라는 걸 처음 발견한 게 도랑에 빠지셨어요. 아무데나 돌아다니시다가 가시다가. 아무데나 가시다가 그래가지고 동네 분이 그 급하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발견하시고. 그 왜 인지가 떨어지면 우리는 집을 나가는 걸까요? 우리한테는 집을 나가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걸까요? 그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네. 치매가 진행되면 이제 원래 있던 저장된 정보는 아주 심하기 전까지는 저장이 잘 돼 있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하드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거, 고향에 대한 기억, 원래 우리 집, 옛날 집 네. 이런 게 저장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치매가 생기면서 안 되는 거는 새로운 정보가 저장이 안 되는 거고 저장됐던 정보 중에서도 최근 거부터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치매가 진행되면서 제가 지금 뭐 저장은 간신히 돼 있더라도 이렇게 밖으로 잘 나오는 게 안 되는 기억이 한 10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지난 10년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주무시다가 이렇게 깼을 때 자다가 깼으니까 약간 멍하기도 하고 할 때 여기가 어디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환경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5년 전에 이사 와서 살았던 집인데 5년이나 지났으면 익숙하겠지만
그 익숙한 기억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과거로 갔기 때문에 지금 그 느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집인 것 같긴 한데 우리 집 같긴 한데 아닌 것 같은 거죠. 네. 그러면 뇌에서 뭔가 이제 각성이 되면서 활성시키는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 집이 어디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집을 활성시킬 때 마음의 고향이었던 집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생각나고 원래 집 생각나고 거기를 찾아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보통 밖에 나가시려는 분들한테 왜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물어보면 어머니한테 가야 된다. 또 뭐 집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자기가 살던 집 예를 들어서 뭐 상계동에 살았다거나 뭐 목포에 살았다거나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를 가고 싶어서 그냥 그렇죠. 밖으로 나가서 헤맬 뿐인 그렇죠. 거예요. 제외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집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타임머신 타고 그 시대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고.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가끔 치매 걸리신 분들이 고속터미널 같은 데 가서 막 그게 동전 그거예요. 주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주 가는 티켓 주세요 하는 그거예요. 그런 네, 거 네, 똑같은 네, 거예요. 네, 똑같은 그분은 거예요. 옛날에 청주에 살았던 거야?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음. 그래서 그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예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타임머신을 탄 개념.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럼 다루려면 네. 지금 여기가 당신 집이다라는 메시지도 물론 부드럽게 줘야 되지만 아니 지금 어딜 나가려고 그러냐 몇 시인데 그러냐 어딜 가겠다는 거냐 부모님이 돌아가신 적이 언젠데 지금 아빠 엄마를 찾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타임머신 타고 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보호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집에 가고 싶은 그 마음에 공감을 일단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지금 뭔가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면서 어딜 갈라 그래 그러면 반발심 때문에 더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뭔가 누가 제지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공감해주고 오히려 그걸 위로하면서 아 그래 근데 지금 밖에 이거 봐봐 문 열어주면서 이렇게 어두운데 지금 가서 어딜 가겠어. 그러니까 일단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같이 가자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무시게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새삼 느끼는데 케어 속에서 아서클라이머니 케어하는 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잠깐 상상을 해봤는데 이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좀 그러네요. 대처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약간 힘들죠. 진짜 힘들 것 힘들어요. 그리고 이 책을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권한다라고 했을 때 치매 환자의 가족들한테 읽어보라고 권할 만한 책인가라고 했을 때 좋은 정보가 담겨 있긴 한데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거를 치매 너무 중요한 책이긴 하니까 치매 가족이 있는 분들에게 권한다면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거는 아마도 이 위대한 학자가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대표 케이스라고 그러잖아요. 대표 케이스. 대표 케이스. 정말 뼈저리게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사람들한테 의료진이나 보호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떤 글로 남긴 거지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치매라는 그 경과가. 그러니까 가장 또 약간 악성 중에 악성 같은 맞아요. 상황을 딱 네. 맞닥뜨린 네. 거죠. 네. 근데 이 저자도 안타까워하는 대목이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온화하고 모두를 다 포용했던 그 조안 와이프가 폭력적인 행동이나 맞아요. 언행을 할 때 맞아. 굉장히 당황스러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버들 형제님도 요양등급 2등급의 60대 남성이 한 번씩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분은 뭔가 요양기관 계열에서 근무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런 2등급의 60대 남성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아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고. 저는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요양병원에 지금 치매인 가족이 이제 입원을 해 있는데 그 요양등급 2등급의 그분이 다른 환자들한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지 다른 환자나 혹은 요양보호사들한테 폭력적인 그렇죠. 행동을 할 수 그렇게 있죠. 하는 거다. 근데 대체로 요양보호사들은 또 성별이 여성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남성 노인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은 사실은 무섭기도 하고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하고 고민이 되시기도 하시겠죠. 네.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 치매 환자는 누구나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흔한 건 아닌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2등급이라 그러면 좀 진행이 된 케이스인 것 같고 네. 60대인데 2등급이면은 이분도 조발성일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치매가 진행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억의 정보가 저장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문제에서 넘어서서 뇌의 전두엽 기능이 좀 떨어져요. 뇌의 전두엽은 브레이크 기능을 하고 불필요한 감정들 같은 걸 이렇게 자제시켜요. 일부러 참으려고 그러지 않아도. 그러니까 분노나 이런 자동- 것들을 약간 제어해 주는. 그렇죠. 네.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이라서 너무 나갈 것 같으면 저절로 확 눌러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뭔가 촉발되는 뭔가가 있을 때 이제 감정이 거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분 나쁘게 할 말이 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 감정이 폭발적으로 좀 이렇게 뭐 주먹이 나간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더라도 악셀이 밟히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차가 팍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자극이 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폭력적인 현상은 언제 일어나냐면 목욕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이제 목욕하자고 끌어당기고 뭐 이럴 때 하기 싫은데 막 하라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는 내가 그거 지금 하겠다는데 못하게 할 때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거 그렇죠. 잡으려고 할 때 안 하려고 그러면 땡깡 부리듯이 그럴 때 이제 폭력적인 거가 나오는데 그때 자제가 안 되니까 좀 세게 나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는 주변에서 그렇게 뭔가를 막 종용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는데도 폭력성을 행사할 때는 상황에 대해서 경계심이 높아져 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호의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 낯설고 근데 뭔가 지금 내가 지금 돌봄을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무슨 갇혀 있는 건가 뭐 이런 어떤 느낌 속에서 나를 방어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을 때 뭔가 불필요한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감정이 촉발되면서 이제 폭력적인 어떤 뭔가가 나올 수 있어요. 대처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두엽 기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게 자주 생기면 해야 되고요. 네. 치료 측면에서야 물론 그렇게 하면 되지만 폭력적인 행동 나타날 때는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간병하시는 분들이 놔두면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 사람 놔뒀다가 혹시 넘어지거나 자기 스스로 다칠까봐 자기가 맞아도 막 이렇게 안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그걸 막 말리거나 자제시키느라고 오히려 더 에스컬레이션 된다 그러잖아요. 점점 네. 화가 화를 돋구고 수가 막 네. 자리를 좀 피하는 게 일단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폭력성 치료 이런 얘기하다가 제가 떠올랐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케어라는 책에서의 어떤 상황들은 좀 실제보다 꽤 힘든 경우라 그랬잖아요. 네.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가 그때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 정도까지면 그 당시에는 사실은 치매약이나 치매 행동 조절하는 거에 쓸만한 약이 좋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네. 불과 10여 년 전인데도? 예를 들면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치매약도 사실은 2000년대 중반쯤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특히 행동 조절할 수 있는 약 중에서 쓸만한 약이 예전에는 정말 심한 약밖에 없었거든요. 부작용 잘 생기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약을. 그러면 지금은 좀 환자에게 부작용이 덜하면서도 약간 폭력적인 성향이나 좀 과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네, 그런 편안한 약들이 지금은 꽤 있어서 만약 이분이 똑같은 일을 지금 겪었으면 훨씬 부드럽게 아마 간병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건 또 굉장히 새로운 역시 정보예요. 전문가. 아니 전문가시지 그럼 역시 전문가라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루님의 질문인데요. 엄마가 치매이신데요. 개어놓은 옷에 자꾸 집착을 하십니다. 다시 풀어서 매듭처럼 묶어놓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옷을 아예 안 보이는 곳에 치워놨었는데 그랬더니 너무 또 멍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 편합니다. 맞아요. 옷이라도 가지고 놀라고 다시 몇 벌 가져다 놓았는데요. 집착하는 물건을 치우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두는 것이 낫나요? 야, 이 질문. 네, 왜냐하면 중요하네요. 그리고 또 치매 환자를 소재로 한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맞아요. 나오는 뭔가 장면이잖아요. 집착을 뭔가 막 집착하고 하죠. 막 뭔가 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질문 자체가 좋은 질문이고요, 정말. 그 다음에 잘하셨어요. 몇 벌 다시 가져다 놓은 것도 정말 잘하셨고. 이런 일이 이제 왜 생기냐면 실제 이런 일을 하는 분한테 이제 왜 그러냐고 이제 조심스럽게 천천히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분이 뭔가 자기 룰이 없는데 상황 파악은 잘 안 돼, 치매 때문에. 네. 근데 뭔가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런 거구나.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꾸 옷을 꺼내서 식구들이 태워에 있는 이 조앤도 자꾸 막 하지 말라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는데도 막 뭐라도 하려고 막 그러죠. 하려고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고생하는데 나도 뭔가 해야지라는 네.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슬프고 아름다운 얘기인데 그래서 심지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 환자 중에 한 명은 대화도 잘 안 될 정도로 지금 꽤 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한 오후 5시가 되면 막 사람이 이리터블한 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예민해지면서 자꾸 막 짜증을 더 내고.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는 평소에 좀 잘 있다가 5시, 6시가 되면 자꾸 짜증을 내니까 이제 무슨 뭐 저녁 시간에 좀 선망이 생겨서 그러나 라든지 왜 이때만 그럴까? 뭐 점심에 약을 좀 더 써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 가족들 저녁 식사 준비할 시간인데 자기가 가만히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성분이세요? 여성분인데. 그 평생 가족들 저녁을 많이 차리셨던 분이. 그렇죠. 그래서 해결책이 어떻게 됐냐면 저녁을 차릴 때 그 시간이 되면 부엌에 앉혀놓고 저녁 차리는 걸 보게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그게 없어진 거죠. 예민해지고 막 화가 나고 그러는 거. 뭐 이렇게 수저를 좀 놓거나 뭐 일을 좀 하실 수만 있으면 그렇죠, 좀 맞아요. 시켜도 좋겠네요. 맞아요. 그런 게 좋아요. 제대로 하든 안 하든 네, 진짜 슬픈 참여시키고. 얘기네요. 그러게요. 네. 슬프고 아름다운 얘기죠. 내가 해야 할 일들, 나의 역할을 잊지 않고 싶어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본능에 새겨질 정도로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마지막에 또 자,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가장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인 것 같은데 뭐 어렵게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알츠하이머와 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좀 격려의 메시지 좀 남겨주시죠. 마지막으로. 가족들. 제가 가족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간병과 치매 환자와 같이 지내는 과정 중에 생기는 분노와 미움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살면서는 인간이라면 결국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인간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비극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극 중에 마주한 비극이 어떤 분들한테는 치매인 거고, 근데 그거의 치매라는 거는 짧은 시간 동안 사건으로 일어나는 비극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겪게 되는 비극이라서 가족들은 그 과정을 함께 하려면 분노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 거를 짊어지고 그 비극의 옆에 서 있다는 거가 가족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걸 짐을 덜면서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아서 클라인먼의 케어라는 책, 의사에서 보호자로 바뀌어서 10년간 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병한 이야기, 네. 앞부분 한 권, 그리고 뒷부분은 마치 별도의 다른 책인 것처럼 네. 또 이 의료 사회학, 의료 인문학, 현대 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두 권의 책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 같은 책 케어를 살펴봤고요. 나노의사다랑 책걸상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책걸상 같았다가 어떤 때는 나의사 같았다가 막 그랬는데요. 김원수 선생님은 이상한 방송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예,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나름 이것도 매력이 있는데요. 그러게요. 예. 괜찮은데요? 네. 자, 네. 책걸상은 뭐 다음에 또 언제 이런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음에 기회 되면은 유튜브가 됐든 또 다른 방송과의 콜라보가 됐든 새로운 시도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